오실레이트 해가지고 스트레처 해가지고 늘어나면서 이 람다 또는 오메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그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어디를 하냐면 실제 증폭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수업에 이거 했었죠. 증폭도 프랑스 노드빅 캐스를 이제 그 총 3단계인데 첫 번째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에너지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단계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전 앰플리파이어 우리 계산했죠. 그다음에 또 리전 앰플리파이어 속에서 이제 그 안에 스트럭처 하려면 그걸 또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단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쪼개는데 그 안에 스펙트럼도 다 다르니까 파장이 다 다르고 개인의 그 쉐입이 있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할 때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제일 복잡한 계산을 하거든요. 참고로 이 계산은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손꼽아서 너무 과장된지 모르지만은 한 25명 될걸?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숙제를 여러분 해내면 숙제를 완수해내면 최소한 전 세계 30위 안에는 들어갈 거야. 30위 안에.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패스,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가 총 우리가 지금 6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건 잘못 그렸는데 이게 근데 파라미터를 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맷이고, 자, 내가 저거 몇 가지 파라미터 여러분 이제 그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 돼요. 일단은 이건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미묘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스러운 건데 그 뭐 빛의 속도라든지 뭐 이거는 다인데 그 실제 크로스 섹션 티탄 사파이어 크로스 섹션을 실험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캘리브레이션 팩터 이건데 실험 측정한 거 있잖아요. 측정한 거랑 내가 비교해 가지고 이 캘리브레이션 팩터를 내가 집어넣었어요. 요걸 집어넣어야 실제 실험하고 맞아요. 실제 실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경험된 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넣냐면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폴레이션 데이터 그 사파이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가 실제로 쓰면 안 되고 요 값을 곱해줘야만 실제 실험치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요 값을 곱해줘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오면은 거기서 나온 두 번째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람다에 대한 값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람다에 대한 어떤 크로스 섹션인데 이 값이 각각마다 곱해져서 보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하면은 그 요게 시험 데이터예요. 이게 이제 뭐지 그 요 데이터 이 논문에서 나온 어떤 실제 측정한 데이터고 어디 갔지? 요거 이거는 그 이 쉐입을 로렌츠 폼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렌츠 쉐입에 이렇게 피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팅하면은 대충 이 파라미터 뭐 시그마 제로 델타 F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값들을 해가지고 피팅하면은 이렇게 딱 들어맞게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그 요걸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증폭기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 이 단계까지 있는데 오늘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정보 요걸 줄 거예요. 일단은 증폭기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근데 첫 번째는 9패스, 두 번째는 4패스, 세 번째는 4, 두 번째는 2, 그러니까 네 번째는 2, 다섯 번째는 3, 마지막에는 3. 그래서 패스 넘버고 각 패스마다 크리스탈 두께가 있어요. 이 크리스탈 두께는 몰라도 돼요. 근데 요 파라미터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숙제를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 각각의 증폭기에 들어가는 빔 사이즈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2.5mm 이제 사이즈가 그러니까 엄밀히만 5mm죠. 5mm 이게 레디어스니까. 두 번째는 1.5cm 그러니까 3cm를 통과하고 쏘리 센티미터구나. 쏘리 이거는 25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1.5mm, 그 다음에 0.8mm, 그 다음에 1.15cm,
3.5cm, 4.5cm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9패스 해가지고 요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올 때 그 에너지의 그 플루언스가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사이즈가 커지니까 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플루언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빔 익스펜더 이펙트 있죠. 요 이펙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때랑 여기서 할 때 이 비율이 이만큼 하면서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계산 이 파라미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 BE 한번 볼게요. BE 요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쓰기 1인데 0.02는 뭐냐면 요것과 요 사이 있잖아요. 그 면적 비율이죠. 면적 비율. 그러니까 이만큼 비율 적겠죠. 요거와 요 사이 면적 비율이 있겠죠. 이렇게. 그걸 그러니까 빔이 익스펜드 될 때마다 그 플러스가 그만큼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선언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줄인 거고. 그다음에 펌프 에너지. 요때 요 사이즈의 그 크리스탈의 그 펌핑 빔 있잖아요. 펌핑 빔. 첫 번째는 5mJ 넣고, 두 번째는 120mJ, 세 번째는 4줄, 8줄, 90줄, 200줄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데, 근데 크리스탈에 그 흡수율이 있거든요. 크리스탈 자파 크리스탈이 100% 흡수하는 게 아니라 94%만 흡수해요. 94% 흡수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요 값을 하는 나머지 이 6%는 그냥 투과해요. 그렇게 했죠. 그 요게 중요해요. 요 패스 넘버랑 요거는 사진 찍을 갖도록 이거 데이터는 찍어 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그 굉장히 그 트리키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50 마이크로의 크리스탈 있으면 실제 빔 있잖아요. 빔이 들어갈 때 250 마이크로 다 매칭되는 게 아니라 참에 한 30% 정도만 매칭돼요. 30%만. 그러니까 빔 사이즈 실제는 3배 정도 크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3배보다는 뭐 어쨌든 그 정도 크게. 그 다음에 통과하면 가운데 부분만 증폭되겠죠. 증폭되고 또 나오면 한데 그게 이 값이 매칭, 그러니까 첫 번째 9번 패스한다면 첫 번째는 한 30%만 커플링 되고, 두 번째는 한 40%, 세 번째는 50%이 커플링 되는 게 전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1로 올라가요. 두 번째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빔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 보면 어떻게 되지? 그 3mm밖에 안 되잖아요. 할 때 빔 사이즈가 좀 약간 크게 들어가요. 일부러 크게 들어가면 처음에 한 50%밖에 매칭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보면은 빔 사이즈가 펌핑 빔 있으면 빔이 실제로 매칭되는 거는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앰플리파이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앰플리파이어, 두 번째 앰플리파이어 있으면 여기 나오는 에너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요 팩터를 해가지고 그 플러스 낮춰지는데,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이 펌핑 빔의 사이즈랑 이 빔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또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그 팩터를 고려를 한 거예요. 그 팩터를 고려했는데, 이 팩터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럭처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9 패스잖아요. 9 패스. 근데 처음에 초기 0.3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9개 구조인데 마지막 패스 때는 이제 1이거든요. 그대로 다 미치다니까. 그래서 0.3에서 1까지 그레디언트가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앰플리파이어 패스 넘버 4잖아요. 1, 2, 3, 4개. 4개인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그 처음에 0.5에서 1까지 그레디언트가 올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 두 번째 패스에서는 어디 갔지? 여기서는 네 번째 패스에서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0.5, 1이고, 여기 세 개니까 0.5, 0.75, 1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패스마다 이피션시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증가된다는 거. 이렇게 그 팩터가 이게 이 증폭기에서 프란츠 노브리 이퀘이션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가진 기하학적인 어떤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계산,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죠.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걸 했냐면 스트레처에 대한 디스퍼전,
그다음에 그룹 딜레이, 그 스트레치한 그룹 딜레이. 요거는 이제 티탄 사파이어 크리스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거는 T 람다 T 요거 시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시간의 개수라든지 거기서 세츄치 플루런스가 시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퀀텀 이피션시라든지 뭐 세츄레이션 플루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매칭시켰어요. 자, 그 결과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프라치 노브 디케이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익숙할 거예요. 대신 요 에타가 들어간다. 에타가 프라치 노브 디케이션에서 이게 인풋빔이잖아. 인풋빔 플루런스인데 이게 그 에타에서 그 통과할 때마다 이피션시가 이제 바뀐다는 거. 요것도 시간에서 변하죠. 요것도 시간에서 변하고 펌핑 빔 플루런스 이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치 노브 디케이션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첫 번째 모듈 증폭기가 총 지금 6개의 모듈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듈에서 한 번 통과한 거죠. 한 번 통과한 거. 근데 이걸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모듈에서 아까 패스가 9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9번 이터레이션 시켜야겠죠. 한 번 통과한 거를 이걸 다시 인풋으로 잡아가지고 또 통과시키고 또 이거 나온 걸 또 인풋으로 잡아가지고 또 통과시키고 이거를 또 인풋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 뭐지? 셀프 이터레이션 있잖아. 9번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에서는 패스 넘버가 4가 되겠죠. 근데 그거 나온 거를 이걸 또 인풋에 이걸 또 셀프 그를 이터레이션을 또 4번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모듈에서 한 번 통과시키는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은 폴드 리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폴딩 한다는 말이 이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를 폴딩 한다는 거예요. 함수를 통과시키고 이걸 폴딩 해가지고 이 나온 결과를 또 인풋을 하고 또 나온 결과를 또 이 함수를 또 폴딩 해가지고 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몇 번 하는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요 i 있잖아요. 이 i가 여기서는 첫 번째 때는 9번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이제 스트럭처가 지금 그런 폴딩 구조가 뭐지 총 6개의 모듈이 있는데 그 6개 안에 9, 4,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그 모듈이 6개다. 6을 넣는 거예요. 6이랑 모듈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듈화 개념이 없으면 코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엄청 길겠죠. 엄청 긴데 이렇게 그런 모듈화 개념, 그런 전산에서 프로그램 짜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은 익숙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드밴스한 부분이니까 플러스 노티피케이션을 이거 사실 이것도 단순하지 않죠.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하지 않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 64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네, 올드한 거네. 그래서 쳐다볼 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사람들이 이거 올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들, 그다음에 이게 그냥 무식하게 이거 9번 돌리고 또 바꿔 숫자 또 파라미터 뭐지 빔 사이즈 바꿔가지고 또 돌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지 그룹화 시켜가지고 각각마다 그룹화 시켜가지고 이 프라치 노드 위의 코어 개념 요거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매니징 하느냐, 요런 식으로 매니징 한다. 한 번 통과시키기를 이렇게 9번 또는 뭐 4번 이렇게 하는 걸 또 이거를 또 총 모듈화 시킨다. 요렇게 이 개념에서 이제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풋 쉐입을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내가 이제 매니플레이션 그때 기억나죠? 인풋 빔의 쉐입을 이건 또 보도록 하세요. 인풋 스펙트럼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요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됐대요. 요 포맷으로 해가지고 쉐이핑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매트랩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만들 수 있죠. 중심 파장, 밴드위스, 그다음에 홀 포지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쉐입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스트레치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마지막으로 통과하면 이런 식으로 쉐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히스토리를 보여줄게요. 이 히스토리는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히스토리는 리절트 한번 보여줄게요. 파노라마로 보여줄게요. 여기 맨 밑에 조그맣게 이게 인풋인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 쉐입을 노멀라이즈 해서 보여줄게요.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인풋 보이죠? 그래서 아까 총 이게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있다. 인풋이 이제 9, 4, 4, 2, 3, 3 있잖아요. 그 할 때는 각각 쉐입이 바뀔 거잖아요. 그 총 몇 개냐면 몇 개죠? 그러면 15, 23개. 총 23개의 쉐입이 있겠죠. 그 23개, 9, 4, 3, 23개일 거예요. 인풋까지 합치면 24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24개를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에는 그 결과가 다 나오도록 해놨어요. 이 코드 있잖아요. 이제 9번 돌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 돌린 거를 이제 각각마다 패스 넘버에 하면 그에 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나름대로 코드 짜야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그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각각의 쉐입을 노멀라이즈 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값으로 이제 그 파이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파이널 쪽으로. 그래서 잘 보면 우리 그 시간절 앞단 있잖아요. 시간절 앞단이 게인을 먼저 먹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파장으로 볼 때는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레드 시프트 일어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걸 더 증폭하면 나중에 또 다시 가운데로 또 가요. 왜냐면 가운데가 중심이 개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그러니까 그 타임만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개인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를 또 당겨줘요. 그렇게 그 개인 밸런스를 이루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증폭되면서 이 선폭 있잖아요. 선폭이 증폭되면 될수록 선폭이 어떻게 돼?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보이죠. 증폭되면 될수록. 근데 보통 우리 증폭되면 개인 내로잉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개인 내로잉하고 그다음에 개인 디플리션 효과, 앞단이 증폭되는 이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증폭되면서 오히려 선폭이 넓어져요. 그런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2014년에 논문 있잖아요. 이게 최초로 페타트급 했을 때 바로 이 개념을 해가지고 넓은 스펙트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시험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증폭된 스펙트럼이 인풋 스펙트럼보다 선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내한테 클레임이 왔어. 그러니까 이론 책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보면 여기도 주황색 부분에 오렌지 부분 되게 좁죠.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 넓어지죠. 이제 실제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출력이 높으면서도 이게 넓다면은 펄스폭이 어떻게 되는 거죠? 펄스폭이 좁다는 얘기죠. 펄스폭이 작으니까 그래 출력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페타트급 이거 넘는 거를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 여기 숙제 할 수 있겠어요? 대신 숙제 기간을 좀 길게 줄게요. 앞으로 이제 보름 동안 숙제를 이게 마지막 숙제. 근데 숙제를 이게 지금 호목 10번이고 호목 1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1번까지 하면 좋고 일단 해보세요. 근데 지금 총 11개 중에서 여러분 10개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이제 여러분 잘 따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7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계산할 사람이 이거는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의 쉐입에 하나를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한 30명에 든다 했는데 이걸 구조적 시스테매틱 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탁 계산해서 돌릴 수 있으면 그러네. 전 세계 10명. 그죠? 우리 10명인데 우리 그룹 안에 이미 3명은 있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참고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 아까 숙제는 요거예요. 요거 출력하는 거. 하나는 람다 도메인, 하나는 시간 도메인. 그래서 하면 24개일 거예요, 제가. 24개.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를 표현한 거라고. 참고로 이제 덤으로 여러분한테 이거만 이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승진이랑 나랑 쓰고 있는 논문인데 이번에 제출할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 논문 내가 PDF로 여러분한테 줄 테니까 아직 지금 이거는 비공개 이거는 지금 이제 오늘 오늘 투고할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로렌츠 쉐입 있잖아요, 요거. 로렌츠 쉐입이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요거 실험한 측정한 데이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려면 그래도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일단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의 모델을 요걸로 잡은 거예요. 이걸로 잡은 거고, 여러분들 수업은 얘기 안 했지만은 이런 개인 쉐입이 있을 때 디스퍼전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 쉐입이 있을 때 안에 그 통과할 때마다 파장별로의 위상 있잖아요. 각 디스퍼전이 이렇게 나와요. 디스퍼전까지 고려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 알고리즘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리즘, 요거만 지금 봐도 돼요. 그다음 파플러스 인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계산 결과 있죠. 이 계산 결과는 어때요? 아까랑 보면 어때요? 이 결과죠. 어디 갔지? 너무 내렸다. 어쨌든 요 빨간 거 보이죠? 요 결과가 최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안에 통과할 때 페이지 있죠?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이 페이지 왜곡은 뭘 의미하겠어요? 펄스의 쉐입이죠. 이걸 나중에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펄스 쉐입을 알 수 있는데, 또 이 통과하면서 페이지 왜곡이니까 펄스 쉐이핑의 시간적인 왜곡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왜곡을 계산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요런 이 시스템 과정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게 이런 과정이 뭐냐면 아까 이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 지금 이거는 숙제는 아니에요. 요 부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수학식하고는 또 완전히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안에 J 있잖아요. 안에 J는 요거예요. 그다음에 바깥에 시그마 있죠. 바깥에 I. 바깥에 시그마는 요거예요. 바깥에 시그마. 그래서 이게 1부터 M은 이게 앰플리파이어 그 스테이지가 총 6개니까 6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NI는 뭐지? 각각에 대해서 패스 넘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식 표현하고 또 코딩하고는 또 완전히 이중적이죠. 근데 그 완전한 그러니까 그 이중적을 그 각각 개인의 내부에서는 그거를 일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이 다 된다니까. 아무리 저게 64년도, 30년 전, 40년 전 수식이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최첨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계산 못한 부분인데 최초로 우리가 이걸 계산해놨어요. 뭘 계산했냐면 증폭되면서 최종 이런 쉐입이 나오잖아요. 이 쉐입에 프리 트랜스포메이션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안에서의 아까 페이즈 시프트가 있는데 그 페이즈 시프트의 펄스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이런 식으로 펄스가 왜곡되는 피크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지금 계산 못하고 이 효과를 지금 알면서도 계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산해야지. 이번에 물리학 퀴즈에 지금 뭐지 JKPS에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또 재밌는 거는 요 페이즈 시프트 이 양이 뭐랑 맞물리냐면 이 양은 사실은 개인 디플리션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개인 디플리션에서 이 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요 쉐입에서 요 앞에 요 개인 있잖아요. 요 개인 파프로지 버전 요 i는 타임 시퀀스하고 맞물려 있는데 요 개인 디플리션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제 i는 각 패스마다의 패스 넘버, j는 앰플리파이 스테이지고 n이 타임 시퀀스예요. 타임 시퀀스. 근데 요게 개인 디플리션이 그 개인 디플리션은 뭐랑 맞물렸냐면 이 개인 디플리션이 빨리 되려면은 펌핑 빔 여기 보면은 봅시다. 여기 펌핑 빔 에너지 있죠. 에너지가 높으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레이저가 각성 90줄 때로는 뭐 85줄, 95줄 왔다 갔다 흔들리거든요. 아니 에너지가 95줄 갔다 또는 여기 있다 합시다. 200줄 이것만 210줄 갔다가 190줄 왔다 갔다 합시다. 210줄이면 그러면 프란츠 노브드 이퀘이션에서 요 JP 여기 올라가겠죠. 여기 올라가면 개인이 커지겠죠. 개인이 커지면 이게 확 올라가면서 이 JP를 확 깔아먹겠죠. 그러니까 빨리 깔아먹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작으면은 이 개인이 작으니까 요게 낮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이게 낮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깔아먹는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핑 빔이 낮으면 아까 페이즈에 대한 변화가 빨리 변하기도 하고 펌핑이 낮으면 늦게 변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 이 레이저가 때릴 때 이게 펌핑 빔 인텐시티, 그러니까 펌핑 빔 에너지 프로덕션이 결국은 페이즈 있잖아요. 페이즈 프로덕션을 만들게 되고, 근데 그 페이즈 프로덕션은 뭘 만드냐면 결국은 요거 이 페이즈 프로덕션 요거 형태 쉐입 있잖아요. 요 형태가 시시각각 막 랜덤하게 변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어떤 값을 고정했는데, 만약 이게 논문이 이제 업세트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기본적인 모듈로 해가지고 펌핑 빔을 랜덤하게 이제 막 몬테칼로 방법으로 흐트러주면은, 그러면 이 형태가 몬테칼로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막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타임 플럭츄에이션, 타임 지터링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펌핑 빔이 실제로 펌핑 빔 RMS가 한 2%대거든요. 그럼 2%대가 있으면 지금 펄스 폭에는 RMS 몇 프로로 이 펄스 폭이 흔들리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직 아무도 지금 논문에 지금 아무도 사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맞물리냐면 바로 우리 40년 50년 된 이 수식 요거 하나만 우리가 잘 붙잡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는 이 파라미터 여러 번 지금 동영상에서 데이터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언제까지냐면 시험 우리 평가 기간이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정식 그거 수업은 16, 지금이 15주 차. 15주 다음 주가 16주인데 그래서 이거 내가 보면 코딩하는 내가 보기에는 한 10일은 걸릴 것 같은데 고생 머리 지어 뜯으면서 막 하는데 너무 오래 잡았나? 일단은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렇게 가지고 마지막 11번 숙제는 그때까지 제출 기한으로. 빠르면 빠르 좋고, 만약에 잘 풀기 어려우면 디스커션해 같이. 그러니까 서로 강점이 있을 거야. 서로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해력이 빠른 한 사람은 코딩을 잘한다든가 서로 뭐지 맡기는 부분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협동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이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또 출력문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요